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지낼수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약집 하단 보시면 51페이지예요. 51페이지. 하단 보시면 3절 효율적 시장이다 소개되죠.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설명 잘 들어오시 바라겠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이제 효율적 시장이다 이런데 이때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가치에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반영 시장을 말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효율적 시장은 근본적으로 이제 정보의 효율성, 이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정보에도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 있다는 이야기요. 과거의 정보가 있지요. 다음은 현재의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의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보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뭐가 있습니까?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가 있다. 이때 과거의 정보라는 것은 과거의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과거의 부동산 거래량, 역사적인 자료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튼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더라. 이 방법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현재 정보가 있어요. 현재 정보는 이제 막 공표된 정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발표된 기사다. 이 정도는 뭘로 봐야 됩니까? 현재 정보, 이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 때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미래 정보입니다. 미래 정보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말한다. 그래서 흔히 우리 미래 정보를 어떤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서 미공개 정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한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적 정보다 또는 내부자 정보다 이렇게도 표현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정보에는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가 있다는 거죠. 이 같은 이 과거, 현재, 미래 이 중에서 어떤 정보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느냐, 그리고 반영된 정보가 무엇이냐, 여기 따라서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 어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영된 정보 무엇이냐, 여기 따른 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약성 효율적 시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 있다. 다음은 강성 효율적 시장, 그리고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분류됐는데 이 분류하는 기준은 뭡니까? 반영된 정보가 무엇이냐, 여기 따른 분류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세요. 약성, 약하다. 그럼 반영된 정보가 아주 좋겠죠? 준강성, 조금 강하다. 그럼 반영된 정보는 여기도 좀 많겠네요. 강성, 완전 강하다. 반영된 정보가 더 많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는 이제 과거의 정보가 오로지 과거의 정보만이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준강성은 조금 더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강성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까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이다. 강성은 완전 강하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 정보까지도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 시장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반영된 정보가 있죠. 자, 약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반영된 정보는 뭡니까? 과거의 정보다. 그럼 과거의 정보는 이미 가치에 반영이 다 됐기 때문에 반영된 과거의 정보를 통해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을 얻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반영된 이 정보를 분석했을 때 오로지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과거의 정보를 분석을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기술적 분석이다.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오로지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같은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있겠지요. 자, 정보 유형은 세 가지라 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다.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만이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반영되지 않는 정보는 뭡니까? 현재의 정보와 미래의
정보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야, 이를 활용한다면 이때는 자, 초과이윤을 얻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자,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자, 기본적 분석 일 통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죠? 그럼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지금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정보, 미래 정보 필요하겠죠?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일려선 정보 비용이 따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준강성이에요.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자,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까지 자,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영된 과거 현 정보 일 통해서는 자,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그렇죠? 네. 자, 반영된 정보인 과거의 정보와 현재 정보 이를 모두 분석했을 때 반영된 정보 이 모두를 분석했을 때 이때는 어때? 정상윤을 얻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사실 자 보세요. 준강성은 과거, 현재 여기까지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반영된 과거의 정보 이거 하나만 분석한다면 정상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기까지 어때? 분석이 돼야지. 반영 정보 과거, 현재 모두를 분석을 해야지 정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면 뭡니까? 기술적 분석이다. 현재 정보 분석 방법이 기본적 분석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준강성 효율적 시에서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 모두를 한다고 할지라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이 둘 모두를 했을 때 이때는 정상인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준강성에서는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있네. 뭡니까? 미래의 정보다. 그렇죠?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를 하려면 이때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보 비용이 따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성 효율적 시장이에요.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이죠. 그럼 반영된 과거, 현재, 미래 정보 일 통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반영 정보 과거, 현재, 미래 정보 이 모두를 분석했을 때 반영된 정보 모두를 분석했을 때 정상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반영이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영되니까 반영되지 않는 정보는 없겠지요. 그럼 어떤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한 정보 비용도 존재치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인을 통해서 이걸 생각합시다. 효율적 시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정보의 효율성 이걸 강경행위를 했어요. 그럼 정보의 효율성의 정도를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약성 효율적 시장이 반영된 정보가 가장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효율성의 정도도 가장 적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약성보다는 효율성의 정도가 더 뛰어난 게 바로 뭡니까? 준강성이다. 준강성보다 효율성의 정도가 뛰어난 게 뭡니까? 강성이다 할 수 있겠죠. 그만큼 반영된 정보가 많기 때문이에요. 많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다. 결국 정보의 효율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보성이 가장 뛰어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다 할 수 있는 바로 뭡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이제 어떤 정보를 활용해도 초과이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또한 정보 비용도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결국은 완전 경쟁시장, 가정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시장, 가정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 바로 뭡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초과 이윤도 존재하고 정보 비용도 존재한다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완전 경쟁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국 불완전 경쟁시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부동산 시장 생각합시다. 부동산 시장은 우리 지금까지 배웠어요. 완전 시장입니까? 불완전 시장입니까? 불완전 시장이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시장이기 때문에 완전 경쟁시장 가정에 부합되는 강성 효율적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럼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은 어디입니까? 약성 그리고 준강성 여기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약성, 준강성 여기까지다. 그래서 약성이냐
준강성의 어떤 효율성 정도는 어때? 나라와 시대에 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자들이 이제 준강성 여기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약성, 준강성 여기까지니까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어때?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이 사실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디일 것인가? 만약에요. 부동산 시장이 완전했다면 정보 비용은 존재합니까? 존재치 않습니까?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까? 결국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이유는 어땠습니까? 바로 시장이 불안전하다. 시장의 불안전성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효율적 시장은 세 가지라 했어요.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로 이제 반영된 정보를 통해서 세 가지 모두 마찬가지로 반영된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반영된 정보 모두를 분석했을 때 이때는 어때? 정상이윤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를 분석한다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없더라. 따라서 어떤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자, 이제 52페이지를 보세요. 52페이지 보시면 양월 1번 효율적 시장의 의의다 설명 다 드렸어요. 다 드렸고 동그라미 1번 한번 봐보세요. 동그라미 보시면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상환의 대체성이 있는 시장이다. 이런 가정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가정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효율적 시장에서는 반영된 정보를 통하여 정상 획득은 가능하나 초과 획득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반영된 정보 모두를 분석했을 때 이때는 어때? 정상이윤 얻을 수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반영 정보 모두를 분석했죠? 초과이윤은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동그라미 3번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효율성 정도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부동산 증권화 및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들어보죠. 자, 실거래가 신고제도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럼 실거래가 신고제도 뭡니까?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신고하니까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정보가 되는 거지요. 정보에서 가치가 돼 신속 정확하게 반영이 되더라. 이를 통해서 그래서 어때? 정보의 효율성 어때? 점차 증대되고 있다.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2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어느 지역이 개발되는 정보가 공표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지역에 부동산이 급등 현상이 있다. 자, 이는 결국 뭡니까? 정보가 가격이 어때? 신속 정확하게 반영이 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을 설명한 어떤 하나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 3번 봅시다. 자, 과거, 현재, 미래 정보 중 어떤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약성, 준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을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박스 나와있죠? 박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박스 내용 잘 이해하시고, 그 아래 동네 1, 2, 3, 4번 평행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챕터 효율적 시장 이야기 다 드렸고요. 다음 자, 2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챕터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할당, 자, 효율적 시장이다라는 건데, 사실 할당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자, 영어로 이야기하면 allocation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학자들 때 할당 이런 표현에서 좀 어렵게 들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쉽게 표현은 뭡니까? 배분이에요, 배분이다. 그래서 할당 효율성은 결국은 배분의 효율성, 이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우리 조금 전에 했던 효율적 시장이 정보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면 할당 효율성은 뭐에? 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원의 할당,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이를 우리가 뭐합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근본적으로 차원의 할당,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이니까 당연히 초과 이윤이 존재할까요? 존재치 않을까요?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안다. 그래서 할당 효율성은 초과 이윤이 존재치 않는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면 시장에서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면 이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은 근본적으로 자원의 할당, 즉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과인이 존재치 않는 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설령 초과 이윤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과 같아져 버립니다. 정보 비용과 같아져서 초과 이윤의 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과 같아져 버리면 더 이상의 초과 이윤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가 됩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이런 뜻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의 할당, 자원의 배분이 어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이지요.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떻습니까?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또 여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도 존재치 않고 정보 비용도 존재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초과이윤도 0이 되는 것이고 정보 비용도 0이니까 같잖아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그러나 불완전 경쟁 시장은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사실 어때? 지금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도 존재하고 정보 비용도 존재하잖아요. 존재죠. 그렇지만 초과 이윤과 일로 한 정보 비용이 어때? 같아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같아지면 이때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초과 이윤과 정보 비용인데 초과 이윤보다도 일로 한 정보 비용이 더 적더란 이야기예요. 적더라. 이때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불완전 경쟁 시장일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완전 경쟁 시장일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지요. 있다. 어느 경우입니까? 초과 이윤과 일로 한 정보 비용이 어때? 같았을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토대로 해서 먼저 이문부터 정합시다.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그랬지요. 그러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만을 의미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 생각해 봅시다. 부동산 시장도 결국은 어때? 불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그죠? 그럼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지요. 어느 경우입니까? 초과 이윤과 이렇게 한 정보 비용이 같았을 때다라는 거서 우리 시험은 이걸 최근에 또 물어봤던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OX. X 잘못되어 있죠. 비록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하다고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하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면 자, 이제 정보 관련한 투기는 발생이 될까 될까요? 안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초과인 업계에서 1,000만 원 정보 비용 쓴다라면 서로 쓰려니까 아니겠지요. 그렇죠? 투기는 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벌써 이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할당 효율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못하다. 그래서 1,000만 원 초과인 얻기 위해서 10만 원 정보 비용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10만 원 쓰겠어, 안 쓰겠어요? 쓰겠잖아요. 안 쓰나요? 아, 저는 900이요. 쓰면 900만 원에도. 그죠? 예, 쓴다는 이야기. 그럼 서로 10만 원 쓰려고 우선되겠죠? 그럼 이때는 정보 관리에서 투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있다. 예, 우리가 그 이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투기는 발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발생이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것인가? 바로 시장이 불안정해서 투기 현상이 발생.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불안정하도 할당 효율자라면 투기는 어때? 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한다? 뭐 때문에 투기가 발생합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란 이야기예요.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어때? 존재한다는 이야기. 그럼 부동산 시장에 정보 비용이 존재한 이유는 뭐 때문에 있어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시장이 완전하면 정보 비용은 존재한다?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존재한 건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관해서 투기가 발생한 이유는 어디는 겁니까? 불안정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뭐 때문이다?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이 여러분 요약집 53페이지 2번 챕터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여기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양문의 1번에 동그라 1번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이다. 그래서 초과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바로 뭡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면 이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양거리 2번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부동산 시장도 비록 불안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다음 양거리 3번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잘 비교했죠? 부동산 거래 정보 비용 수반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4번 보세요. 4번 자, 부동산 투기가 성립되는 것도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뭐 때문입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포인트가 된 질문들이에요. 잘 읽으시고 다음에 이제 이번 한번 생각합시다. 여기 보세요.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보 비용이 존재할 때는 내가 정보 비용을 얼마만큼 쓸 것인가? 이래서는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먼저 확실하다 가정하는 겁니다. 확실하다 가정한다서 확실성 하에서의 어때? 현재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치가 있다. 그리고 불확실하다 가정합니다. 자, 불확실성 하에서의 현재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빼준 게 바로 뭡니까? 정보의 현재 가치가 된다. 그래서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다 가정하에서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하다 가정하에서 현재 가치를 빼준 값이 정보의 현재 가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연습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례를 한번 봅시다. 이제 자, 김포시는 A2 전체 1년 후에 공개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여기에 이제 A라는 이 토지가 있다는 이 토지인데 언제입니까? 1년 후란 이야기예요. 1년 후에 A 토지 근처에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자 보세요.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했으니까 결국은 들어설 수도 있지만 공장이 어때? 들어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들어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동네 이것은 들어설 확률과 그렇지 않을 확률은 각각 50%다. 이리 주어져 있죠? 50%다. 자, 보세요. 이제 이처럼 확률이 주어지는데 만약 확률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항상 우리는 몇 대 몇으로 봐야 됩니까? 5대5로 보시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5대5다. 다음 3번 봅시다. 1년 후에 공장이 들어설 경우 A 토지는 8,800원. 1년 후에 지금 공장이 들어서면 이 토지는 어때? 8,8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6,6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겁니다.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투자자의 요구수는 연 10%다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정보의 현재 가치 그리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기 위한 정보 비용 이런 걸 우리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확실하다 가정하에서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하다 가정하에서 현재 가치 빼준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먼저 이것부터 잘 이해하세요. 확실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1년 후에 공장이 들어선다. 이게 확실한 거지요.
확실한 거죠. 다음, 불확실한 얘기 뭡니까? 공장이 들어설 수도 있지만 들어서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불확실한 거지요. 저기서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확실한 이야기는 반드시 공장이 들어선다. 이게 확실한 거고, 불확실한 건 뭡니까? 들어설 수도 있지만 들어서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이분부터 계산합시다. 확실하다. 가정에서 현자치를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확실한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써요? A 토지 근처에 1년 후에 반드시 공장이 어때? 들어선다. 이게 확실한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들어서 있더니 결국 이 A 토지의 가치는 1년 후에 얼마가 되는 겁니까? 8,800이 되겠지요. 반드시 들어서니까. 그러니까 8,800. 이건 1년 후의 거죠. 여기에 뭘 구하다? 현재 가치. 자, 보세요. 1년 후에 8,80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8,800은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일시불이다. 할 수 있겠죠? 일시불. 그럼 이제 처음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어때? 구할 수 있어야겠죠. 어떻게 합니까? 일시불. 자, 1 어때? 1 플러스 아래 n승을 어때? 할인한 값이다. 아마 지금쯤이면 이 공식점은 어때? 예, 다 외우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아직까지도 외우지 못했다면 오늘이라도 늦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꼭 외워오셔야 된다. 다음 주까지도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까지도 안 외워왔어요. 그럼 결국 뭡니까? 합격할 의사가 없다. 뭐 이런 의미 되겠죠? 알아서 하세요, 이제는. 예, 그동안 우리 여러 차례 지금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일시불 얼마입니까? 8,800이잖아요. 8,800. 자, 이걸 뒤에 지금 동그라미 6개 떼버렸습니다. 1 플러스 RN수로 할인해주자. 자, 1 플러스 R 할인율은 요것을 쓰겠죠. 몇 프로입니까? 10%. 0.1이다. 여기 N은 뭡니까? 기간. 1년짜리니까 1승이 되겠죠? 1승은 있으나 많았지요. 그죠? 자, 그럼 이 값이 결국 뭡니까? 확실하다. 가정하에서 어때? 현재 가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확실하다. 가정에서 현재 가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불확실하다. 가정에서 현자치를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불확실한 얘기는 공장이 들어설 수도 있지만 들어서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불확실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A 토지의 1년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8,800이 될 수도 있지만 경우 따라서는 6,600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럼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땐 우리 어떻게 생각? 가중평균을 해주는 겁니다. 가중평균. 그러니까 어떻게 가중평균인가? 자, 8,800이 될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까? 50%지요. 그래서 8,800에 50%, 0.5를 곱해주는 겁니다. 다음, 6,600이 될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까? 50%. 그래서 이제 6,600 여기에 50%를 곱해준다. 그래서 이걸 더해준 값이 결국 가중평균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자체가 뭡니까? 바로 불확실하다. 가정에서 1년 후의 가치란 이야기예요. 여기에 뭘 구하자? 현재 가치. 그럼 현재 가치를 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1 플러스 RN수로 할인해 주면 되겠지요. 자, 1 플러스 할인 10%니까 0.1에 기간 1년짜리니까 1승은 의미가 없겠지요. 자, 이 값이 바로 불확실하다. 가정하에서 어때? 현재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확실하다. 가정하에서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하다. 가정 현재 가치 이걸 어때? 빼준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정보의 현재 가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계산해 봅시다. 계산기 꺼내세요. 계산해 봅시다. 자, 먼저 확실하다. 가정에서 현재 가치 이 값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대 어려움이 없죠? 그대로 우리 동그라미 뒤에 6개 떼버리고 자, 그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88 나누기 얼마입니까? 1.1. 눈 누르시면 얼마 나옵니까? 화면에 80 나오죠? 80. 자, 8천만 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다음, 이제 불확실하다. 가정에서 현재 가치 이 값을 계산하자는 이야기예요. 이 값을 계산하자. 자, 이제 이 값은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활용해서 한 방에 끝내버린다 그랬습니다. 자, MC 몇 번 눌러버리세요. MC 몇 번 누르시고 그대로 따라서 하세요. 88 곱하기 0.5 M 플러스 다음 66 곱하기 0.5 M 플러스 그리고 MR 눌러보세요. 화면에 얼마 나옵니까? 77 나오죠. 77 나누기 어때? 1.1 하시면 되겠죠. 이제 나누기 1.1 눈 누르시면 얼마 나옵니까? 70 그리고
불확실한 가전자치는 얼마입니까? 7천만 원이다. 우리 뒤에 동그라미 6개 떼버렸죠? 전부 다 그럼 빼주면 얼마 됩니까? 1,000만 원. 그래서 정부의 현자치는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산 문제 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대비인데 아마도 여러분이 이런 문제도 조금만 연습하시면 우리 시험 패턴이 똑같아요. 다만 바뀌는 건 뭡니까? 바뀌어진 게 확률. 그리고 어때? 1년의 가치가 얼마일 것인가? 요것이 얼마일 것인가? 숫자만 바뀌어. 패턴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제한 대신에 풀 수 있는 문제다. 아시겠죠? 사실 이런 문제는 부지런히 연습해서 40초 만에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메모리는 활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메모리는 활용하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연습이 좀 되셔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 이 문제도 우리 시험 계산 문제 단골이어서 단골. 그러나 별표 하나밖에 없죠? 최근 5년 동안 딱 한 번 출제했던 겁니다. 그전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많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 부분부터 한 번 더 살펴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여기서 또 우리만의 비법을 하나 공개를 또 해드리는 겁니다. 이걸 활용하시면 앞으로 또 굉장히 또 유용할 겁니다. 여기서 지금 확률이 몇 대 몇입니까? 5대5. 5대5로 주어졌죠? 5대5. 5대5일 때만 성립된 논리예요. 확률이 5대5일 때만 4대6이다, 7대3이다.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그때는 어때?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메모리 활용하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풀어야 돼요. 그러나 확률이 5대5로만 주어지면 메모리는 필요도 없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실까? 확률이 5대로만 주어지면 가중평이라는 가중평이 뭡니까? 바로 여기는 이 분자값 지금 계산하자 그 이야기잖아요. 분자값 이걸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5대로만 주어지면 잘 들어보세요. 5대로만 주어지면 무조건 둘 더하세요. 무조건 둘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88 더하기 66 나누기 2 얼마 나옵니까? 77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값이 어때? 바로 나와버린다는 이야기가. 이걸 나누기 어때? 1.1 하시면 70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또 훨씬 더 빠른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발생할 확률이 5대5로만 주어진다면 가중평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이 둘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5대5가 아니라면 4대6이다. 7대3이다. 이 같은 경우는 어때? 메모리는 활용하는 게 빠른 방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우리의 비법이다 생각하셔서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투자하면서 굉장히 또 이 방법이 어때? 활용도가 높을 겁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과거에도 이런 계산 문제 때 많이 출제됐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출제 때만 해도 확률이 어때? 확률이 항상 5대5로 나왔어. 5대5 시험에. 5대5로 나왔어요. 한 번은 출제자가 5대5로 안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도 5대5만 내니까. 그렇죠? 그러다 또 문제 오류를 일으켜버렸지요. 오류를 일으켰어요. 근데 문제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답이 어때? 답이 여러 개 나왔죠? 보기 1, 2, 3, 4, 5란 이야기예요. 그럼 보기 1, 2, 3, 4인데 결국은 복수는 인정이 되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하필이면 또 난 또 5번 찍었네요. 이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또 항상 5대5로 내줍니다. 5대로 내주더라. 그래서 과거에 출제율이 좀 높았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출제됐다면 답이 어때요? 1,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이 문제를 어때? 똑같은 패턴이니까 숫자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숫자를 바꿔서 출제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걸 1,000만 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예. 만들어 놓고 여기를 어때? 7,000, 6,000 했을 때 이 값을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역으로. 그랬을 때 수치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1,000만 원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최근 5개 동안 출제되면서 룰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1,000만 되면 1,000만 원 찍자 그랬죠. 1,000만 원 찍자. 항상 이게 답이니까. 그래서 최근 5개 동안 딱 한 번 출제는 룰이 깨져버렸어요. 근데 최근에는 5대5가 아니라 6대4 이렇게 줘졌죠. 또 이거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2천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룰은 깨졌다 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런 정도 연습 좀 해보자. 그래서 항상 이 문제 나오더라도 당연히 우리 시험은 패턴 똑같고 숫자만 바뀌는 거니까
조금만 연습하면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연습 좀 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자, 정보의 현재치 구했습니다. 얼마입니까? 1,000만 원. 혼자 잘 보세요. 이제 정보의 현재 가치가 1,000만 원 이하이는 결국 뭐냐면 초과이윤 1,000만 원이 이 뜻이에요. 정보의 현재치가 1,000만 원 이야기는 초과이윤이 1,000만 원이다. 초과이 1,000만 원이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기 위한 정보 비용은 당연히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알 수 있겠죠? 또 이걸 가져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의 정보 비용은 얼마가 될 것인가? 얼마까지 지불을 용이했을까요? 1,000만 원. 이보다 더 많은 건 지불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현재가치 이걸 구하려면 정보의 현재가치 이 자체가 초과이윤이 되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한 정보 비용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단의 정보 비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우리 문제 다 풀었어요. 다 풀었는데 하나 더 여기에 덧붙입니다. 하나 더 붙인데 만약에 이 같은 가정하에서 이 토지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토지의 현재 가치 구하라. 이 토지의 현재 가치는 얼마 될까요? 이미 우리 계산 다 해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생각하시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생각하세요. 현재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현재 1년에 공장이 들어선다. 그렇지 알 수 있다.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현재는. 그죠? 그래서 이 토지의 현재 가치는 결국 불확실성 하에서, 현재는 불확실하니까 불확실해서 현재 가치, 이게 이 토지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7천만 원. 7천만 원.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같은 정보를 1,000만 원보다 더 싼 비용으로 얻을 수 있다면 이는 할당 효율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당 효율지상에 위해서는 정보비 얼마 됩니까? 1,000만 원이 돼야 되겠지요. 자, 다음 이제 이 토지를 내가 매입하고자 하는데 현재 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7천만 원보다 더 싼 값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야 되겠지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들이 여러분 요약집 54페이지 양을 3번 사례 분석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건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도 반드시 대비해 되셔야 되겠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잠시 쉬어갑니다. 이래가지고 중국에는 모소 대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에 관해서 제가 이제 메모를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절대 모소 대나무 같은 우리 시험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여러분 무리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될 만한 내용들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3장 시장은 다 마쳐드렸네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4장 입지 및 공간구조로 이번부터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쉬셨답니다.